입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벽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가 그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에 대해서 뭐 자기가 푸틴이 오면은 내가 갈 수도 있다는 식의 시사를 몇 번 했었죠. 글쎄 그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입방정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조금 전에 크렘린궁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네. 푸틴은 가지 않고 보좌관 이 사람은 그 2022년 그 튀르키예 중재로다가 했을 때 그때도 그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차관급 국방 외무 쪽 차관급이 가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나왔는데 그 동안에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게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계속 뭐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조금 김 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러시아 전승절 행사 때 시진핑이 국빈 방문해가지고 그때 아주 보란듯이 푸틴하고 어떤 그런 걸 과시를 했죠. 그래서 뭐 푸틴 입장에서는 뭐 막말로 친정에서 뭔가 좀 군자금을 받은 셈이 됐죠. 그러니까 굳이 뭐 들러리 설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푸틴, 젤렌스키 직접談判 가능성 자체는 일단은 좀 희석이 되고 거의 뭐 불투명해졌다, 불발된 것 같다. 그렇죠. 젤렌스키도 압박해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내가 튀르키예 가서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가 좀 교통정리했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던 기회를 뺏은 것 같고요. 네. 일단 트럼프는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서 그래서 일석삼조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실리 이거는 뭐 나름 물론 뻥튀기 얘기도 있지만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뭔가 좀 과시를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중동 패권 정리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하고 이제 이스라엘 간의 수교 이게 이제 완결판인데 그것까지 막 그냥 이제 시사하면서 했는데 좀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좀 종전 휴전 매듭을 좀 잡아가는 듯 하다가 이게 조금 좀 또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들이 막 좀 계속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또 새벽에 전해진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 관세 협상, 네. 요 관련된 얘기부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90일이지만 무역 분쟁에서 좀 휴전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 차례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고민이 깊은 이 품목 분야가 무엇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와 관련된 좀 관측들이 나오는 게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메이커 차량을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죠? 사실 미국하고 일본 간의 그 자동차 관세 문제는 우리한테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병상련이죠. 네. 근데 마이니치가 어제 전했는데 이제 그 소통령에서 전했는데요. 새로운 카드로다가 미국에서 일본 메이커들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일본으로 역수입해서 그거를 일본에서 파는 거. 왜냐하면은 일본 당국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본제 차가 들어오면은 조금 일본 사람들이 조금 좀 호의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식의 수요가 약간의 애국성 수요 같은 게 이제 발생된 적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메이커 차량인데 미국에서 생산이 된 걸 다시 수입해서 그렇죠. 팔면 좀 더 잘 팔리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네. 일본의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를 이제 일본 정부가 계산을 해서 지금 그런 게 새로운 카드로 보상하고 있다는 게 마이니치 보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 25%는 논의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대안으로 일본이 이런 걸 검토를 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협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고 지금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뭐 내용들 어떤 부분들 또 추가로 봐야 될까요? 그런 마이니치는 네. 90년대에도 그 당시에도 미일 무역 갈등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업체들이 해가지고 조금 피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모델은 일본 내에서 미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온 게 꽤 수요에 그 반응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수입 작전이 좀 통했던 때가 그랬죠. 선례가 있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일본이 미국의 그 수출품에서 지금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대미 수출이 21조 2,960억 엔, 우리 돈으로 202조 원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완성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28% 이상. 여기다가 자동차 부품까지 합치면 비중이 34%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자동차 관세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직접 담판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이제 했고,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하고도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전해지는 얘기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 PB들 분석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중 관세 휴전에 따른 포지셔닝을 신속 리셋해라,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어디가 더 좋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UBS 쪽에 특히 이제 고액 자산가 이제 PB 쪽 아주 베테랑들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미중 관세 휴전이 아시아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 자산 포지셔닝을 빨리 리셋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리셋의 의미가 뭘까요? 중국 자산을 그러니까 UBS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한 꽤 몇 년 정도 이 고액 그 자산 투자가들이 중국을 조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봤는데, 지금 이제 미중 이 관세 협의 90일간 유예된 상황에서 지금 뭔가 상황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자산에 빨리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도 상승 탄력을 주는 거고, 중국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없었다면 중국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네. 모건 스탠리의 그 고액 자산 운영 하는 크리스티나 오영이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채권, 주식, 대체 상품 비율을 40, 40, 15로 하고, 나머지 5는 글로벌 자산을 겨냥해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아직도 앞으로 한 7년에서 10년 사이 연평균 이런 고액 자산 운영 수익률을 많게는 18%까지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각해서 달성은 좀 어렵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럼 양국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 무역 분쟁 90일이지만 어쨌든 휴전된 게 좀 더 긍정적으로 양쪽에 다 작용이 됐다는 얘기네요. 이 사람 얘기는 매우 흥미로운 투자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여전히 아직 깊고 퀄리티도 좋다는 거,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밸류가 아직 높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그동안 이제 세계 공장이었던 게 최근에 새로운 글로벌 혁신 협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고액 자산 투자가들이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5주 만에 최저치를, 최근 상황만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이 금에 대한 얘기도 좀 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온 분석들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UBS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미로라고, 이 사람은 한 30년간 이제 여기 있었고, 또 아시아 그 고액 자산 운용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블룸버그하고 회견하면서 중국에 대한 고액 자산 투자가들의 관심이 몇 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사람들이 관련 컨퍼런스에 많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자꾸 질문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러 자산에서는 확실히 손을 떼간다. 대신 금하고 가상자산, 그리고 특히 중국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안 보이던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방증이다, 이런 증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얘기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고액 자산 투자가들이 미국에 완전히 중심을 둬가지고 이렇게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확실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상자산하고 원자재, 대체 상품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이동을 하고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금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원유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20개, 20여 개 기업을 제재에 추가시켰습니다. 근데 이 추가시킨 이유가 제재를 피해서 이란산 원유를 중국 소규모 민간 정유소들에 넘기는데 관여를 했다, 이런 이유예요. 트럼프 중동 순방 중에 지금 미국이 잇따라서 이란 제재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이른바 최대 압박 전략, 그러면서 이제 협상에서 좀 더 이제 끌고 가려는 그런 건데, 그런 맥락에서인지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 자산 통제국이 그저께 자료를 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란 물론 이제 이란 원유를 사는 중국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했는데, 이제 그걸 더 거물을 좁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소들 이걸 뭐 찻주전자 정유소라고 그렇게 부른 모양입니다. 그런 거 한 20여 개에 대해서 또 이걸 제재 대상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훨씬 더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트럼프 최대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촘촘히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경고도 겸하는 걸로 풀이가 됐습니다. 제재 이후로 이란의 불법적 원유 거래에 관여했다라는 거고 대부분 이 기업들이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다면서요? 말고 뭐 싱가포르, 중국 본토, 세이셀 같은 데 있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들 기업이요. 이란군 총참모부 산하로 알려진 그 이란 회사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쪽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거래되는 거를 그 뭐 원산지 기록 조작 같은 걸로 도와서 매년 한 몇십억 달러 정도 그 규모의 원유가 그 편법 거래되도록 도왔다는 게 미국 재무부 주장입니다. 네. 그 이란군 뭐 총참모부 산하로 알려졌다. 그 기업 이름이 셰페르 에너지 뭐 그 컴퍼니인데 찻주전자 정유소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내용 좀 살펴봐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네. 그 회사는 2023년에 이미 제재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찻주전자 정유소 네. 이제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소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미 지난 3월부터 하나씩 제재 목록에 올렸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저께 리야드에서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오리브 가지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걸 거부하면은 원유 수출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브 가지라는 건 평화를 제안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맥락인데 이제 그런 거에 하나의 실행 방안으로 추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극적으로 휴전에 이른 것을 놓고 미국은 중재 덕분이다. 미국의 중재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도 쪽에서는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치사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뭔가 좀 이렇게 공을 들이면은 그냥 침묵하면서 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더 알아주는데 트럼프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제 밖에 나와서 뭔가 확실한 걸 좀 얻으려고 좀 조바심이 있는지 이제 중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그랬거든요. 중재했다고 하면서 그걸 트루스 소셜에 내가 제일 먼저 이거를 발표하게 돼서 되게 기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이번에 그 리야드 투자 포럼에서 또 했습니다. 네. 내가 아주 중재를 했다. 그러면서 나의 가장 큰 희망은 평화 중재자이면서 통합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날도 기자들한테 내가 무역을 지렛대 삼아서 중재를 했다. 지금 인도하고 미국이 무역 협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휴전하면은 인도 파키스탄하고 무역 더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거듭 강조를 하니까 인도 외무부가 안 됐다 싶었든지 뭐 미국하고 이렇게 휴전 문제로다가 뭐 접촉한 건 사실이지만 무역 협상 어쩌고 이거 관련해서 전혀 사실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고 또 트럼프는 그 얘기도 했거든요. 인도령 카슈미르가 이제 그런 분쟁의 가장 이제 뿌리인데 그 뿌리 해결하는데도 내가 중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파키스탄 인도 외무부에서 그 부분은 우리하고 파키스탄이 직접 해결하는 거지 남이 뭐 감나라 뭐 하나 이렇게 하지 마라 손을 그었습니다. 조금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도 뭐 로이터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휴전 유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그건 사실이다. 뭐 이런 보도가 네, 있기 로이터가 때문에요. 조금 네. 이번에는 좀 트럼프를 좀 거들었습니다. 자기네가 미국, 인도,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 한 10여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나라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던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휴전 발표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또 충돌했죠. 하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이 휴전 유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뒷받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뭐 중국하고 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된 태도. 그래서 90일간 관세 전쟁에서 좀 휴전으로 이렇게 돌아서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 출신이죠. 로런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네. 원래는 좀 쓴소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네. 트럼프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그 실용적 태도 이게 이제 미중 관세 휴전이죠.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트럼프 관세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호전적이었으며 잘못된 접근이다. 그러니까 첫 단추는 잘못 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상당히 후퇴해서 정상화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의한 세 개의 후퇴라고 하면서 90일간 유예한 거하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했는데 이거는 명목뿐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휴전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징벌적 관세를 사실상 철회를 했죠. 이거는 트럼프가 뒤로 물러난 세 가지라고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뭐 쓴소리를 좀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서머스가 이제 이건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에 미국이 쭉 해왔던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또 지적을 했는데요. 네. 미국이 역사상 가장 큰 실패의 대부분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일을 계속 더 강하게 밀어붙인 거다 하면서 이라크하고 아프간 문제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건 물론 필요한데 이번처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미국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인플레도 악화시키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결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이번에 이렇게 뒤로 빠진 게 뭐 오늘 새벽에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하고 달리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특히 미국민이 인플레에 민감한 것 이것도 트럼프가 압박을 좀 받았을 거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영국을 좀 비판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국은 처음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극단으로 가려던 찰나에 90일간 유예가 된 상황인데 중국이 영국을 비판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그 타결한 걸 보면요. 네. 그 중에 그 중국 공급망 차단에 미국이 요청을 하면 즉각 협조하도록 하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제 자기들 입장문을 보낸 게 이제 그저께 보도가 됐는데요. 네. 국가 간 이제 중국 쪽 얘기입니다. 국가 간 협정이 다른 나라를 겨냥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아니냐. 국가 간 협력이 제3자 이익에 반하거나 이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영국 간의 그 철강 자동차 관세 완화 부분에 영국이 미국 공급망 보완하고 관련 생산시설 소유 구조와 관련된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그 대상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정부 관계자들도 네. 트럼프가 그거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또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합의 내용에 보면은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포함해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이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중국 고위 당국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영국이 이런 걸 성급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그 거시경제연구소 간부 얘기는 이게 관세보다 더 나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우리 영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니들도 따라와라는 식으로 압박할 게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 안 있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여기까지. 그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네. 인도에 대해서 이걸 중국이 한번 슬그머니 썼습니다. 인도가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매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그 인도산 살충제에 대해서 그 한시적으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하고 영국 무역 합의에 이렇게 중국이 불만이 있는 부분 때문에 영국이 노동당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세 가지 목표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클 텐데 수혜로 엔비디아, 테슬라 대표적인 지금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뭐 주가에도 강하게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여기 대해서 이제 외신들 분석이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영내 우방들에 대한 그 인공지능 칩 수출 규제를 이제 완화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어 왔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사우디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가 첨단 AI 칩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합의를 해서 곧 발표를 할 것 같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바람에 이제 젠슨 황도 그렇고 엔비디아 오너죠.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신이 났다는 겁니다.
그 머스크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에 대해서 그 스타링크 일부 그 접근 그 자기가 허용받았다고 이번에 그 투자 포럼에서 밝혔죠. 그 사우디 항공기 뭐 선박에도 그렇죠. 스타링크 제공한다. 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 공개를 또 했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그것도 하고. 더군다나 네. 살만하면서 트럼프가 빈살만 왕세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화끈하게 밀어줬죠. 네. 그 지금 뭐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로봇 택시하고 머스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거를 이제 사우디에 본격적으로 이제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이런 건데 이런 가운데 로이터가 어제 그러니까 소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니까요. 지금 미중 관세 이제 휴전이 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상생한 로봇 택시하고 자율주행 픽업 트럭 부품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로보택시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 6월에 또 미국에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동 순방 과정에서도 뭐 시장을 넓히는 차원에서 상당히 주목을 그렇죠. 받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걸 이제 이걸 해서 이제 10월부터 시험 생산해서 2026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이제 부품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장하고 이제 공급망이 연계되는 게 이제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스크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악관 내에서 관세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막 특히 그 대중 강경용장 나바로 고문하고 막 그냥 막 치고받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원색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일단 백악관은 테슬라가 이런 뭐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중동 순방 과정에서 젠슨 황하고 머스크가 가장 표정이 밝을 거다 하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동 순방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순방에 나선 것이 가족 비즈니스하고 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드려서요. 뭐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AP가 또 꼬집었습니다. 아시다시피 AP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중동 순방 풀 기자단에 로이터, AP, 블룸버그가 빠졌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2기 집권하고 나서 첫 외유로 중동 순방한 거 이게 역내 그 트럼프 그룹의 이쪽 지역 비즈니스 확대와 아주 굉장히 깊게 물려 있다고 또 꼬집었습니다. 네. 일기 때도 첫 방문지가 사우디였다면서요? 요거는 이제 기사 보면서 좀 그렇죠. 상기해봤는데. 네. 뭐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나 캐나다랑 가는 게 관례였는데 트럼프도 일기 때 사우디 갔죠. 그때도 가가지고 뭐 굉장히 뭐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트럼프 그룹이 가서 뭐 그쪽에서 굉장히 비즈니스 많이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은 정도가 일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게 AP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립토 비즈니스 얘기는 뭐 계속해서 좀 가족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AP는 이번에 순방 앞두고 트럼프 장남 차남이 몇 주 전부터 막 사우디 뭐 카타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비즈니스 뭐 발판을 많이 다졌다는 겁니다. 두바이에 80층짜리 트럼프 타워 생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타르의 호알 골프 리조트 그다음에 오만에도 지금 뭐 호텔하고 뭐 이걸 세우는 모양인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또 말씀하신 그 트럼프 그 그룹이 지금 크립토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진출을 했죠. 거기 관련돼 있는 또 인사 중에 하나가 그 워트코프 중공 특사 트럼프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이 지금 또 이 트럼프 이 크립토 비즈니스에 또 직접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게 AP 비판입니다. 네. 지금 뭐 이 시간에도 전해주셨던 그 카타르 왕실의 비행기 전용기 선물 이것도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나 봅니다. 뭐 트럼프가 미국 그거 안 내에서도. 받으면 뭐 멍청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죠. 근데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의 몇몇 상원의원도 그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덥석 받으면은 그 비행기 안에 무슨 도청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건 청문회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케이터 연구소에서 여기는 약간 좀 진보 성향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해상충을 넘어서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카타르에서 만약에 4억 불짜리 비행기를 받으면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그런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건 앞으로 미국의 대중동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또 쓴소리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뉴스 함께했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